맞아. 뭐 이런 것도 다큐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여기 저 항상 우리는 이제 위험했어. 그 계곡을 탈 때. 그러니까 미국 다 타신 거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또 두세 번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어이 춥다 이거. 어디 저기 저 차라도 한 잔. 이게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 인사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조금만 뭐 얘기하면 자기가 또 언제부터 한라산 뭐 이렇게 연구해서 뭐 알아서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아까 한라산 이야기를 정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이제는 전문가는 말 편히 쓸 수 있는데 왜 석사 논문 통과했으니까. 아니, 논문 제목이 한라산 국립공원 경관 자원 특성과 활용 방안 연구. 한라산 했다니까 이 한라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얘기. 그냥 해보는 이야기지만 근데 저도 그래. 사실 하면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런 소리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안심도 있고 우리 한라산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아님이 그때 부산 대탐사 때도 그건 수련회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후원을 많이 했어요.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 전문가들도 근데 그렇고. 그때는 이 굉장히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한라산이 제도고 한라산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하는데 한라산에 대한 책이 한 권 없다. 얼마나 쪽팔리는 이런 얘기냐. 쉽게 생각해 보니까 센 거부터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계곡과 이걸로 그러나 정말 한라산의 깊이와 그 감춰져 있는 것은 얼마큼 알고 있을까. 전국에 있는 홍역대 석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서 여기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는 다 보고 있었지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라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라산을 보존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가서 많이 알고 많이 보면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곡과 이걸로 뭐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조사들도 없고.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대표 상징은 누가 뭐라 해도 한라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많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은하수가 흐르는 산, 한라산. 일단 한라산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상징인데 먼저 그 한라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뭐 중국에서부터 그 삼신산이라고 방장, 복례, 영주산인데 그 중에 진짜 신선들이 사는 영주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라산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다른 이름은 없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삼신산이 하나로서 한라산이 영주산이 등장했고 그 후로 뭐 산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뭐 머리가 없는 산, 두모악 형태가 뭐 지질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볼 때 그 둥그런 형태를 갖추다 가지고 원산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한라산이 지금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한라산은 은하수를 어루만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산이라고는 의미로 해가지고 붙여있는데 그것은 한라산이 아주 높은 거기 때문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신선들이 사는 이런 그런 공간으로 그 인식을 했죠. 실제적으로 그게 그런 인식들이 18세기 정조임금 때까지도 그게 실록으로 나옵니다. 한라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한라라는 거고 또
은하수를 어루만지는 산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타고 그 은하수를 타고 한라산에 오르내린 신선은 몇몇이 되느냐 이런 얘기. 그것은 한라산이라는 게 하나의 계단처럼 네. 그걸 타가지고 한라산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임금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중에 제주도가 굉장히 신선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들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한라산 높이가 지금 1950m인데 우리 김 박사님 이게 누군가가 먼저 네, 이거 쟀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라산이라는 게 아무나 올라갈 수 않은 그런 그러니까 신선 사는 곳이라서 함부로 못 갔죠, 사실은. 당시에도 예, 나라에 높으신 분들만 올라가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자료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우리 예, 동아시아가 저쪽 유럽에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 됐죠.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지질학자들이 동아시아 탐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제주도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와서 당시 독일에 있는 지그프리드 겐트가 이제 와서 한라산을 탐방하면서 당시에 그 저쪽 영실 코스의 수행구를 거쳐서 처음으로 제주도 한라산의 높이를 쟀죠. 독일 클랜 신문의 기자였던 지그프리트 겐테는 동아시아를 탐방하며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 여행이란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주도의 존재를 서양에 알렸는데요. 지리학 박사기도 했던 겐테는 1901년 제주 탐사를 하며 무수은 기압계를 통해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임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때 겐테가 올라갈 때 그걸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짐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짐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재수란 그 바로 직후에 왔기 때문에 위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보호기도 해가지고 거의 한 18명 정도가 수행을 했어요. 이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높은 데를 올라 등산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자기가 즐겨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외국인을 위해 가지고 한다는 게 속으로 부글부글 막 한 거예요. 이게 이 고생을 그 때문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긴장 상태로 남았어서 그 기록에 써보면 그 나오는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까지도 막 그 갔어요. 막 그 신경들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술을 꺼낸 거예요. 그 양주를 갖고 온 걸. 그걸 이렇게 한 잔씩 다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야, 이건 악마의 술이고 이것은 너무 해가지고 황홀하고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술을 하는 순간 이 분위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자주 쥐고 이제 이끌게 됐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그 순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또 퀼리 신문에 그 기행문을 썼어요. 여기 한라산이라는 존재는 그 겐테 박사의 그 기행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그 아주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겐테는 1901년 백록담에 올라 저 아래 펼쳐진 물의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호수는 반짝거리고 있었다. 무한한 공간 한가운데 서 있으면 마치 왕이라도 된 것 같았다. 주인은 오로지 하늘과 바다의 빛나는 푸르름뿐이었다. 하늘을 담은 물그릇, 백록담. 말씀하신 김에 그 전에 우리 백록담 우리 그 시추해가지고 그 연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의미한 뭐 다른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쪽에? 실제로 이제 백록담 분화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퇴적물을 저희가 한 36m까지 최대 36m까지 이제 시추를 해서 이렇게 끄집어냈고, 그 암석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과거 기후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록담뿐만 아니라 살아오름 그리고 논구학 그런 퇴적층들을 했었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부터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강우량이 많아. 강우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계속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좀 많이 떨어지네. 백록담 형성 과정은 실제로는 뭐 한 3만 년 정도의 백록담의 서측, 그래서 저희가 한라산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경사져 있는 지역, 그 부분이 이제 한 3만 년 정도에 만들어지고, 그게 마치 삼방산처럼 야구장 동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만 년 정도 전에 그 지금의 동쪽, 한라산의 동쪽 분화구가 한 2만 년 정도 전에 만들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이제 백록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침식이 일어나면서 백록담 분화구가 상당 부분 이렇게 퇴적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록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안 박사 얘기는 지질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것들인데, 근데 그 한라산이라는 것이 그 은나수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대응하는 장치가 뭐냐면 백록담이라는 거죠. 백록담이라는 게 물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하늘의 은나수라는 물을 담아내는 그릇, 또 그것을 별이라고 하는 성군 집단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본 거죠. 이 바구니, 별을 담아내는 바구니, 또는 은나수라는 물을 하는 물그릇,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겐테가 여기 제도 왔을 때 한라산 측정을 하고 백록담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면서 그 사람이 보고자 했던 것은 제주도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지하 세계로 통하는 이런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하수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지하수로 들어오는데 제주도민들은 그때까지도 한라산 백록담이 하면 그 물그릇 속에서 물이 있고 그것이 지하로 내려가지고 용출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그 용출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은나수로 본다면은 별빛이 녹아 있는 물을 우리 제주도민들은 마시는, 용출수가 그냥 용출수가 아니라 별빛이 내린 그 은나수를 담아 흘러내린 그 물을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우리 마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고, 그건 뭐 풍수적인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런 의지이기도 한 건데, 그러기는 굉장히 새롭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시각이. 우리는 그냥 흐르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나의 물을 이 백록담을 통해 가지고 지하 수로를 따라 가지고 용출하는 그런 물들은 별빛이 녹아 있는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전에 1993년인가 그때 그 백록담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용역이냐 그러면은 이게 물이 도대체 내린 물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냐, 이거 뭐 발산되는 건지 뭐 진짜 스며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용역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하여간 그 70% 정도 상당량이 그 아까 빠져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니까 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그 공사를 해서 시멘트 차투마 공사를 해서 그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물을 좀 담가 놓은 상태를 보여주자라는 식의 아마 용역 그 결과 중에 하나를 낸 적이 있는데,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2004년도 담수화 영역을 담수화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근데 그 물은 분명히 지하수 안만 틈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제주도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의 강은 지하로 흐른다, 이렇게 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는데, 그렇게 여기서 지하를 통해 가지고 쫙 강처럼 흘러내렸고, 그 물들이 용천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안에서 이제 또 솟아나는 거죠. 은하수를 담은 하늘의 물, 제주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한라산이 매일 선사하는 위대한 자연의 선물일 겁니다.
그 겐테가 오기 전에도 과거 조선 시대에도 많은 그 관리들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조선 관료의 한라산 등반. 앞서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한라산 제주도에 오를 때 한라산 오르는 것을 갈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제일 먼저 기록으로 등장하는 게 그 임제였죠. 그분이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했었던 분인데 1577년 임제는 제주 목사로 부임한 아버지 임진을 뵙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관료들이 그 한라산 올라갈 때도 그때는 뭐 정기적인 등반은 아마 뭐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길 안내자는 아마 그때 뭐 약초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산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안내를 했을 건데 근데 그 관료들이 거기까지 한라산까지 걸어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관음사 지금 이 길 이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오고 또 여기서 또 말을 교대하고 저쪽에서 온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예, 이제는 다른 말을 이제 또 다른 말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이런 사이로 가려면 막 그 감 타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을 가마에서 말을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가마 타고 와서 다시 말 타고 이렇게 말 타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왔고 목사나 이런 어사 이런 분들 왔을 때는 이게 가마로 해가지고 쭉 해서 왔는데 그걸로면 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마로는 안 되니까 또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말로 갈아타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들 했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가마를 져야 되고 누군가는 말을 이끌어야 되고 상당히 그때 제주의 민중들은 음식들 지고 그리고 뭐 그때는 지금처럼 하루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선가 1박 2박을 했을 건데 그렇죠. 그 겐테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4년 후에 1905년도에 다시 한라산에 대해서 학술 조사를 해요. 한 저쪽 유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말콤 앤더슨이라는 사람 분이 이제 한라산 올라가게 된다.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인 학자도 대동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제 가마라든가 음식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라산 일대만 38일 동안 머물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도 하고 채집도 하고 실제 그 채집된 표본은 또 가져가기도 하고 현재도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그런 걸 보면. 당시 제주도 인구도 얼마 안 됐을 텐데 1905년에 막 일장 그때는 좀 초기지만 20만 정도. 어쨌든 간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예. 근데 그걸 비춰보면 아까 그 김상환 여사님이라든가 조선시대 선배들이 올라갔을 때는 상당한 구체에 따랐죠. 그래서 아마 말도 편히 이제 제공도 했었고 또 어쩌면 당시에 그 전 등산의 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속에 그 기록 속에 있는 제주도 우리 민초들 백성들의 고충도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천하의 명당 자리는 한라산에 있다. 풍수지리로 본 한라산. 여기도 보면 이게 풍수와 관련돼서는 우리 제주도에 6대 그 음택 명열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택은 집터, 뭐 건물지, 음택은 그 묘를 쓰는 그 자리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소장님? 그 한라산에는 그 지금 6대 명열 가운데 4개의 음택 명열이 있다 그러는데 뭐 영실 쪽에 바로 올라가면 거기가 엄청난 그것은 여기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다 여기가. 그런 그 글을 썼고. 또 거기서 우리 오름 그 바로 동쪽에는 개구리 가지고 그 두꺼비가 이걸 뭐 잡아먹는 그런 형상지고 풍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과연 그런 거냐 이런 우리 평가할 수도 없고 다만 명열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영실에 있는 그 부분은 이영생 목사가 아주 길게 썼어요. 그게 내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느낌이에도 거기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하늘의 전기와 땅의 기운을 머금은 땅 한라산. 많은 선조들은 한라산에 천하 제일의 명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제주에 오면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육지의 풍수는 이게 지맥하고 이게 수맥, 그 산과 이게 그 흐름이 이게 산줄기 흐름이 있는데 그 강의 흐름도 있고, 제주도는 지맥이라고 산줄기 없다 보니까 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주는 오름과 한라산의 용암, 이 분출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고려 말에 그 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정단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는 와 보니까 이거 뭐 강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네. 근데 제란 풍수가 왔지 않습니까? 풍수가가 와 보니까 여기는 한라산, 아까 여기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를 들어간 지하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순회하면서 지하 수맥을 다 끊고 이제 끊어야 된다. 그래서 끊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대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한라산 수호신 광양당이 매로 변신해가지고 그 호정당이가 타고 온 일행대 타고 온 배를 침몰시켜주죠. 그때 획격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한라산 신이라는 게 한라산 때문에. 신이고 매. 네. 우리 그죠. 박사님이 전문하고 있는 매가 이렇게. 매를 그러니까 매는 다 보고 있었지 하늘에서 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인간 세상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라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지켜준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 어느 곳에서도 다 보이는 산이고 뭐 일 나가다가도 고개를 들며 보이는 이 산인데, 그러니까 그 산은 우리 제도인들에게 그 삶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꿈이라고 할까, 열정이라고 할까, 어떤 욕망이 이게 계속되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어요. 자기 시각에서 자기가 바라는 이런 부분으로서 그 풍수가면 풍수가적으로 뭐 해석하고 또 뭐 일러는 밭하고 사냥하고 하는 산도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우리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키워내는 산이죠. 그러니까 그 산은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제주도만큼 그것이 강한 곳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50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최고의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힌 한라산. 한라산은 우리 제주 사람들을 품는 거대한 보금자리이자 정신 그 자체로 자리했습니다. 그 하얀 노루였어요. 그러니까 야, 그 놀라워가지고 그것도 절묘하잖아요. 백록담에서 하얀 노루가 그 물론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죠.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돌이 있는 거죠. 검지도 않고 아주 하얀 빛을 띠면서 상당히 무겁고 일단 확 무너진 거. 뿜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되는 거야 사실은.